유가증권 시장도 기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그야말로 공포 분위기마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흐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대신경제연구소의 최연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국제유가 하락입니다. 중동 지역 긴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원유 선물 가격은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1% 하락했습니다. 금 가격도 1%가량 하락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기아차 7거래일 만에 반등입니다. 기아차가 7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봅니다. 3위 키워드는 제약주 나흘 연속 하락입니다. 잘 나가던 제약주가 나흘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알아봅니다. 현대차는 그래도 저점 찍고선 좀 돌아섰는데 기아차는 그야말로 속절없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7거래일 만에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꽤 반등 탄력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차도 일단 상승세로 돌아섰고 현대모비스도 강세입니다. 자동차 주식 어떻게 봐야 될지 최연기 연구원께서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십시오. 예, 최근에 대형주들의 낙폭이 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이제 자동차 업종 쪽에 좀 매도세가 집중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완성차 주가 하락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도 사실 좀 하락세를 꾸준히 좀 이어왔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3분기에 좀 예상보다 길었던 어떤 노조 파업 기간이라든가 또 분기 실적 악화 등의 악재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특히나 최근 좀 이슈가 되었던 어떤 미국 내의 그 연비 표기 오류로 인한 어떤 신뢰도 하락 이런 것들이 좀 중첩되면서 자동차 주가가 크게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는 이제 그 낙폭 과대 인식으로 어떤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제기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까지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좀 신중해야 한다는 좀 의견이 지금 상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반등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동차 업종에 관련돼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은 연내에는 아무래도 재정절벽 리스크에 따른 어떤 우려가 좀 남아있고요. 특히나 물론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일부 좀 호전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이전보다는 좀 상쇄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유럽 쪽에서는 여전히 침체 국면을 지속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글로벌 수요가 전반적으로 둔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현재와 같은 어떤 반등 국면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이후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 절벽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에 기아차나 현대차의 어떤 신차 출시 효과 등 어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내구재 주문이 살아난다는 어떤 이런 시그널이 나타나면서 자동차주가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미국 재정 절벽 리스크 우려에 따른 어떤 수출 환경 악화 이런 우려들이 상쇄되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어떤 수급 여건이 좀 개선되는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주식은 11월 판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변수가 될 건 자명할 것 같습니다. 다만 낙폭이 컸던 상황이고 무엇보다 또 자동차주 하락을 주도했던 국내 기관이 오늘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동차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 변화도 잘 짚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주 요새 잘 나갔었죠. 연일 신고가였었는데 지금 나흘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꽤 많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일단 M&A가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역풍도 좀 맞는 것 같고 제약주 이렇게 빠지다 보면은 그래도 유망하다고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혹시 낙폭 커지면은 사볼 만한 종목이 있을지 제약주 대응 전략을 이학영 의원께서 좀 세워주세요. 네, 그 제약주가 3, 4개월 동안 주가가 급등이라기 표현보다는 완만하게 꾸준하게 올라왔다는 표현이 정확한데요. 저는 단순하게 이해합니다. 전반적인 차익 실현의 어떤 타이밍으로 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쯤에도 아마 제약주 한번 저희 이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시장 대비 초과 수익 상승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자신이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도 전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 4개월 동안 워낙 지수 대비 초과 얘기를 했죠. 지수는 재미없는 시간에 워낙 올라왔다는 얘기죠. 이렇기 때문에요. 어찌 보면 이런 아무리 좋은 주식들어도 이렇게 3, 4개월 동안 아웃퍼폼 한다면은 결국 가격 조정이 됐건 기간 조정이 됐건 필수 불가결하다 봅니다. 주가가 웬만큼 올라갔다 그러면 뭐 기간 조정으로도 충분하겠지만은요. 이게 지금 가격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일정 수준의 가격 조정도 뭐 수반해야 되는 것이 정말 나중에 계속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 좀 정상적이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M&A 이런 거는 뭐 저 자신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 단순하게 한두 기업 간의 얘기니까 이건 상당히 그 뉴스에 따라서 올라왔다 떨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오바마 케어 때문에 또 그 2차 상승을 또 시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의 오바마 케어랑 우리나라 제약주랑은 뭐 그 상관에 있는 주식이 있긴 있겠지만은요.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 거의 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재를 넣어서 그냥 갖다 붙여진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 한미약품에 대한 최선호조의 생각 여전히 갖고 있지만은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요. 지금 시황 자체가 워낙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식도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은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주식도 매수하는 것은 저는 뭐 그 아주 돈만 100%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금만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제약주 아무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조정받는 것도 있고요. 특히 이번 주 들어서는 뭐 코스닥과 중소형주 그 이전까지 좀 많이 선전을 했었는데 급격하게 흐름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전체 시장의 흐름 변화도 놓치지 않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미국 지표 부진입니다. 샌디 영향이죠. 뭐 예상한 대로 안 좋게 나왔습니다. 어제 발표한 소매 판매도 예상치 밑돌면서 안 좋게 나왔고, 신규 실업급여 신청 건수 주간 단위 발표하는 지표인데 예상보다 아주 크게 늘어났습니다. 여기다 필라델피아 연준지수, 제조업 지수는 또 예상치를 밑돌았고, 뭐 눈에 보이게 지금 샌디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런 지표 나빠지고 있는 거 어떻게 봐야 될지. 또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제 뭐 연말 소비 시즌인데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관련된 내용 이한영 위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벌써 한 2주 정도 됐죠. 딱 2주 전에 이제 미국의 그 10월달 고용지표 나왔을 때요. 고용지표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오바마가 좀 호재라고 얘기했고요. 그게 실제로 오바마의 당선으로 큰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미 저도 얘기했고 미국에서 많이 얘기한 거 전해드린 것이 뭐냐면 샌디 영향 때문에 11월 고용지표는 매우 안 좋아질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뭐 오늘 나온 지표에 뭐 설명을 미리 다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미국 시장이 뭐 영향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 시장은 불안한 거죠. 뭐냐면 오늘 이제 미국 시간을 보면요, 금요일 날 있을 그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의 첫 번째 회담 이런 것들에서 정말 단초라도 잡히면 주가는 아마 급반등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지금 잘 될 확률이 벌써 말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스트레이티스트나 이런 사람들은 뭐 이번 금요일 날 잘 좋은 얘기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다. 어떤 사람은 5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날은 주가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건 아래거든요. 미국 시장 자체가요. 그럴 때는 불안감 때문에 빠진 거지 지표가 안 좋아진 것 때문에 빠졌다라고는 저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건 약간의 좀 어떤 재료를요 너무 그냥 너무 좀 문자 그대로 이해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충분히 예견됐다는 거 제가 2주일 전부터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큰 걱정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다음 달 초에 나올 11월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시장에 영향 없을 겁니다. 다음은 이제 연말 쇼핑 시즌 관련인데요. 맞습니다. 그것도 이미 얘기가 됐다시피 4.1% 정도 전미 소매 협회에서는 이제 드러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규모를 보면 이제 사상 최대가 나올 텐데 이것 자체도 샌디에 대한 복구 수요 쪽으로 돈이 몰려가면 의외로 전체적인 판매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생활용품이나 좀 복구하는 데 들어가고 정말 필요한 뭐 전자제품을 사거나 뭐 정말 선물용으로 옷을 사는 거랑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뚜껑이 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예,
예, 방송 연결 상태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사과드리고요. 일단 뭐 미국의 뭐 지표들 어느 정도 샌디 영향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뭐 지표가 다소 나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시장이 뭐 급락을 한다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눈높이가 조금 낮아져 있다는 점, 그 점 자체는 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유로존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뭐 예상대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 예상치가 마이너스 0.2%였는데 마이너스 0.1%.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 문제도 이제 조금은 진정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벌써 성급하게 등장을 하는데 최현기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유로존 펀더멘탈 쪽은 여전히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그리스에 대한 어떤 추가 규제금융 집행이 지연되면서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유로존 3분기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점 등은 상당히 좀 시장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시장 예상치보다는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3분기 GDP가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온 점이 아무래도 전반적인 유로존 그 GDP 성장률을 좀 소폭이나마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유럽 경기가 과연 이제 이러한 침체 국면에서 얼마나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느냐 여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제 뭐 ECB 그 유럽 중앙은행 그 서베이에 의하면 유로존의 어떤 올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5%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도 역시 잠재 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회하는 한 0.3%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어떤 내년도 혹은 그 이상 내후년도의 성장률 역시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경제 성장률 자체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재정 위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긴축을 동반해야 된다는 점이 아무래도 경제 성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융시장 쪽에서도 보면 ECB가 이제 지난 9월에 이제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유로존 그 대응에 대한 어떤 그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들도 궁극적으로 좀 실물 경기 지표의 부담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연내까지는 아무래도 유로존 경기에 어떤 추가적으로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 반등하더라도 그 반등폭 자체가 상당히 좀 미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로존 경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눈높이를 좀 낮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유로존의 3분기 GDP 성장률을 놓고 어디에 방점을 찍는가에 따라서 내용이 상이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한쪽에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기 때문에 유로존은 여전히 안 좋다 이런 시각이 있었던 반면에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좋으니까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요. 뭐 두 얘기를 종합해봐도 유로존의 경기가 뭐 급격하게 지금 돌아서 조짐을 보인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성급하게 낙관론을 펼칠 개연성은 좀 낮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국내 기관 코스닥 투매입니다. 글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국내 기관 코스닥 순매도 규모 오늘이 사상 최대로 보여지는데 그야말로 많이 춥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도 지금 코스피 1860선을 내주고 있고요. 떨어지는 칼날에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 상황인지 자 이런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응 전략점 이학영 의원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에 관해서는 계속 매매에 정말 유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한 달 정도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게 정말 성장에 대한 스토리만 있었지, 이게 숫자로 전혀 안 나타나는 거죠.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 보면 3분기까지 누적으로 보면은요, 10기업 중에 3기업이 적자한다다가요. 3분기만 딱 들어보면 10개 중에 4개가 적자입니다. 그만큼 오히려 영업 환경이 안 좋아지고 영업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돈을 더 손해보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수 자체는 올라갔다는 거죠. 그게 보면 어찌 보면 넌센스 같은 거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게 지나고 나면 기관 투자가 됐건 개인이 됐건 간에 좀 무리해서 주가가 올라갔다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원화가 강해지면 원화가 최근같이 이렇게 강해지는 모습이 나오면 대기업들이나 정말 미국에 유럽에 바로 수출하는 기업은 그나마 살아날 수 있지만은요.
로컬 수출, 즉 대기업을 통해서 부품 납품하고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수출이 잡히는 기업들은요, 치명타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영업 환경이 좋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의 작금의 현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3분기에 좋았던 것이 IT 쪽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쪽이고요. 일부 바이오 쪽인데요. 그런 것들은 4분기에도 뭐 괜찮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들조차도 어떤 목표의 수익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 코스닥 기업의 코스닥 주식 투자에서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요. 지금 주가가 두세 달 동안 올라간 것을 단 한 4, 5일 새에 지금 까먹고 있는데요. 대단히 불행하게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것은 떨어지는 칼을 계속 받는 것이고요. 아니면 그동안 못 샀던 것을 사는 경우도 있고 물려갖고 더 사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아직 투매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코스닥은요. 그래서 코스닥은 추가 하락 가능성을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실제로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요. 어떤 주식이라도 적극적으로 좀 새로 매수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말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 이후에 미국 시장 이번 주에 어떤 회담의 결과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확인하고 나서 혹시라도 월요일 날 우리 시장이 갭 반등하는 있더라도 갭을 선언하더라도 갭 반등을 확인하고 사는 게 오히려 나아 보이네요. 일단 뭐 코스닥 좀 뭐 어떤 불안 심리가 너무 좀 과도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은 뭐 떨어지는 칼날 같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이 여러 가지로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흐름 보면은 이전 흐름과는 상당히 좀 다릅니다. 기아차가 지금 올라오고 반면에 최근에 강했던 SK 하이닉스가 5%대 하락하고 지난주와는 아주 사뭇 다른 양상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 변화 잘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연기 권께서 다음 주에 시장에 영향 줄 만한 변수들 좀 체크해 주시고요. 시장 대응 전략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우선 뭐 재정절벽 리스크 문제가 계속적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앞서도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일단 여야 간의 협상 자체가 지금 진전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마감 시한 직전에 좀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정절벽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보고 있지만 결국에 이런 협상이 타결되는 것 자체가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어떤 기업 측면에서는 설비 투자라든가 신규 고용을 늘리는 데를 상당히 꺼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가계 역시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얼만큼 진전을 보이는지 여부가 상당히 좀 체크해봐야 좀 사항이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미국 그 다음 주에 주택 시장 관련된 어떤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좀 일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좀 개선세가 좀 주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좀 어느 정도 선반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큰 흐름, 어떤 주택 경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큰 흐름에서는 어떤 회복 추세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주 그 큰 폭으로 증가했던 신규 시초선 청구 건수가 얼만큼 하향 안정화될지 여부도 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결국에는 그 미국 그 소비 활동을 가늠하는 변수들이 되기 때문에요.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유로존 쪽에서는 여전히 그 정치적인 어떤 교착 상태라고나 할까요? 유로존 그 대응 위기, 유로존의 그런 리스크를 좀 막는 어떤 대책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유로존 펀더멘털에 악화되는 부분이 좀 더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반적인 어떤 시장 흐름을 살펴봤을 때는 여전히 그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에 좀 집중하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경기 방어주들이 워낙 이전부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사실상 이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기 방어주 중에서도 뭐 유통주처럼 좀 다른 경기 방어주에 비해서 좀 못 올랐던 이런 좀 주식들에 좀 접근하면서 좀 리스크를 좀 회피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음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가장 큰 이슈는 뭐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일 것 같고요. 경제 지표들 다음 주에 주택 관련 지표들 나오는데 샌디의 영향 하에 있다는 점, 그 점도 감안해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